오늘 오전 한때 영사민원24 웹사이트가 마비됐습니다.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하려는 민원인들이 예약을 위해 한꺼번에 몰린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고의 인명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실종자 수는 16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71주년 6.25를 맞아 LA 총영사관 관저에서는 기념식이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는 평화의 사도 메달도 수여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참고하는 물가지표가 거의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급속한 팽창과 물가 압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데릭 쇼빈 전 경관에게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쇼빈은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한때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렸던 한국전쟁.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참전용사들에게는 단 하루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6월 25일 이브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민원 예약을 하는 웹사이트인 영사민원24가 마비됐습니다. 이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하려는 한인들이 예약을 위해 몰린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LA 총영사관은 급한 경우가 아닐 경우 민원 예약을 미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을 위한 온라인 영사민원 서비스 웹사이트인 영사민원24. 오늘 아침 2시간여 동안 웹사이트가 다운됐습니다.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하기 위한 예약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이 다운된 겁니다. LA 총영사관은 예약 접수 건수를 하루 150건에서 2배 수준인 300건으로 늘린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시스템은 복구됐지만 앞으로 또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한인들의 배려와 인내를 당부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참아주시고 원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스크포스 외에 9분의 작업팀을 만들고 이메일 계정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서로 조금 양보하고 배려해 주셔가지고. LA 총영사관은 공간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일반 민원 서류는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부탁해 받으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사고의 인명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고 실종자 수는 15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마이애미 사고 현장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네, 지금도 이곳 사고 현장에서는 구조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연기가 아주 자욱합니다. 냄새가 매캐한 걸 보면 이 건물 더미에서 불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생존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없는데요.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공식 사망자 수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99명이던 실종자 수는 159명으로 하루 사이에 60명이나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실종자 가운데 상당수가 매몰됐을 가능성이 높아서 말씀하셨던 대로 인명피해가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붕괴된 건물에서 이 찢기듯이 남아있는 건물들이 언제든 추가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구조 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날씨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구조팀들은 맨손으로 잔해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가면서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 희망적인 건 이 붕괴된 건물 더미 속에서 일부 소리가 탐지됐다는 건데요. 구조팀은 해당 지점들에 대한 수색 작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대 설명 들어보시죠. We are listening for sounds. It's not specifically, human sounds. It could be, tapping. It could be steel, kind of twisting. 실종자 가족들은 여전히 기적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고 있지 않지만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화가 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파라과이 대통령의 영부인의 자매 가족들이 실종됐는데요. 사연을 알아보니까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러 플로리다에 왔다가 이 아파트에 머물다가 변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붕괴 당시에 아파트 9층에서 5층으로 추락한 한 엄마가 있었는데 이 골반이 부러진 상태에서도 딸은 구해냈는데 같이 있던 남편은 실종됐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애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LA 총영사관저에서는 제71주년 6.25 한국전쟁 기념식이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참전국 총영사들도 대거 참가한 오늘 기념식에서는 참전 용사들에게 국무총리 명의의 감사 메달도 전달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제71주년 6.25 한국전쟁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LA 총영사관저. 박경재 LA 총영사가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국무총리 명의의 감사 메달을 전달했습니다. 25분에게는 국무총리 기념 메달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같이 그 6.25 전쟁 발발 71주년을 기념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태국과 남아공 그리고 호주 등 UN 참전국 외교단이 참석했습니다. 마이클 레니 제44단 부사단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기수단 등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6.25 한국전쟁 71주년을 계기로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자 감사 메달을 전달했습니다. Quite an experience. So I have a lot of memories that I remember every day. And if I had to do it over again, I would. That's how strong I feel about it.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는 점도 행사에서 강조됐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가 거의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5월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2년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의 급속한 팽창과 물가 압력을 반영하는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난해 5월이 팬데믹으로 사실상 경제가 셧다운됐던 만큼 이번 상승률이 상당 부분 기저효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한인들의 일상을 담은 작품 전시회가 한인타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다시 활기를 찾은 모습을 화폭에 옮겼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직접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남가주 한인 미술가 협회가 갤러리 웨스턴에서 신입 회원 그룹전을 개최했습니다. 7명의 작가가 각각 4점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신인 작가들을 위한 전시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젊은 작가들이 남가주 한인 미술가 협회에 참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7분의 작가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풀려 일상으로 돌아간 우리의 삶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활동을 화폭에 그렸습니다. 제가 물고기를 웃는 그림을 그렸는데 웃음으로써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물고기처럼 다 웃으면서 사는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자기의 일을 하면서 일상 속에 열정을 다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 묘상을 저는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안의 1월 오봉도라는 작품은 1월 오봉도를 캘리포니아주 자연과 비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자연에서 보는 시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산봉우리라든지 이런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서부 해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의 풍광이고요. 특히 그랜드 캐니언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코비드-19 비언더 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9월 말까지 리앤리 갤러리에서 작품전이 열립니다.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2주간씩 하는 릴레이 형식의 전시회입니다. 코로나로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보여주는 작품전입니다. 팬데믹으로 우울하고 외로웠던 시간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표정을 작품에 옮겼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견디면 이제 곧 얼마 후에는 괜찮아지리라. 그러면서 하나씩 일기 쓰듯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주위 분들이 무대를 서주기도 하시고 이래서 그렇게 해서 작품이 되기 시작했어요. 작가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코비드-19. 코로나 규제가 풀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간 우리의 삶을 작품전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관 데릭 쇼빈에게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은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징역 30년에는 못 미치지만 변호인 측이 주장한 가석방에 비해 훨씬 무거운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다만 쇼빈이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할 경우에는 형량의 3분의 2인 15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쇼빈은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접종 상호 인정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만 있으면 국가 간 격리 없이 오갈 수도 있고 개별 여행도 가능해집니다. 한국 정부가 아시아와 중동 등 7곳과 이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호 인정 합의를 추진 중인 국가나 지역은 모두 7곳입니다. 아시아에선 싱가포르와 홍콩, 우즈베키스탄, 중동에선 UAE와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입니다. 이들 지역은 인적 교류 필요성이 높고 코로나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해당국에서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신뢰할 만하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해당국들도 합의 체결에 긍정적이라 현지 한국 대사관들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6곳엔 이미 합의문 초안이 전달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도 조만간 초안이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은 우선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 여부를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관리하고 백신 접종 증명서 전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중국은 세계보건기구 긴급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백신도 접종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국가 간의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서 국내 긴급사용 승인이 난 백신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상호 인정에 대한 부분을 풀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백신 접종 상호 인정 첫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사용 승인을 하지 않은 백신의 접종자 처리 문제와 세계적인 델타 변이 확산 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도쿄올림픽 참가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공항 검역에서 확진된 우간다 선수 한 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항에선 음성이었지만 합숙지에 도착한 후 뒤늦게 감염이 확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지난 19일 일본 도착 직후 나리타 공항 검역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된 우간다 선수단의 50대 남성 코치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아 합숙지인 오사카 호텔로 이동해 격리 중이던 나머지 8명 가운데 1명도 추가로 감염이 확인되면서 마중 나갔던 지자체 직원과 버스 운전사 등 일본인 7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입국한 올림픽 관계자가 2,900명이 넘는데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4명의 감염을 확인하고도 그동안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3명은 공항에서 감염이 확인됐지만 1명은 72시간 이내 음성증명서를 제출해 2주간의 격리를 면제받았다가 뒤늦게 감염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올림픽 개최가 임박하면서 앞으로도 약 7만 명의 입국이 예상되는 상황. 외국 선수나 관계자들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겠다면서도 불가피한 경우 편의점이나 식당 별실 이용은 허용하는 일본의 이른바 버블 방역 효과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これをやってしまったら私は本当に新たな変異株というか飲食店クラスターが日本の各地で多発す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이례적으로 나루이토 일왕까지 올림픽을 전후한 감염 확산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혼란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00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분당과 일산 등 어린이 영어학원 3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원어민 강사로부터 전파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어린이 영어학원입니다.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다른 강사와 원생 29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학원 원어민 강사는 지난주 서울 홍대 근처에서 다른 지역 원어민 강사들과 모임을 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했던 다른 강사들 일부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이 근무하는 일산과 부천의 영어학원 두 곳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일산 17명, 부천 7명을 포함해 관련 확진자는 53명으로 늘었습니다. 영어 학원에 있어서 이제 강사, 그다음에 원생에게 추가 전파가 일어난 이런 상황이고, 방역 당국은 확진된 원어민 강사들의 인도발 델타 변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둔 학교들도 비상입니다. 서울 광진구 한 고등학교에선 18명이, 울산의 중학교에선 사흘간 29명이 감염됐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다음 달 1일 완화된 새 거리두기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음 달 11일부터 2주간을 특별 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긴장감 완화로 인한 방역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현장의 참여와 실천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델타 변이 확산 우려 속에 백신 접종이 7월 말에야 다시 본격화하는 만큼 더욱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델타 변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봤더니 치료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산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변이 바이러스에 얼마나 잘 듣는지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세포주에 국산 치료제를 투여했더니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해 치료 효과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레키로나주는 고위험군 경증이나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에 쓰이고 있습니다. 델타형 변이에 대한 중환응은 현저히 감소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동물에서 이 효능평가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확진된 우리 국민 18명이 치료받기 위해 전세기편으로 입국했습니다. 모두 경증 환자들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최근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는데 확진자의 바이러스 34개를 분석한 결과 28개가 델타 변이였습니다. 보건당국은 입국한 환자들의 델타 변이 감염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변이에 대응하는 최선책은 백신 접종입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 등의 문제로 어제 1, 2차 접종자 수는 13만 명에 그쳤습니다. 하루 7, 80만 명이었던 이달 초와 비교하면 적은 규모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못한 고령층, 19일부터는 고3 수험생과 교직원 접종이 시작되지만 다 합쳐 100여만 명 수준입니다. 수백만 명 단위의 대규모 접종은 50대 이하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에야 시작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한국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경선 연기 문제를 두고 90분 넘게 격론을 벌인 끝에 결국 연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9월 초까지 대선 후보를 뽑기로 했습니다. 연기를 주장하던 대선 주자들도 일단은 수용하는 모습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대선 경선 연기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회의장 밖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로 90분 넘게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좀 힘들어가지고요. 좀 들어갈게요. 예.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의 결론은 경선을 연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행 당원대로 대선 180일 전인 9월 10일까지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도부는 하나로 가야 된다는 합의하에 이견이 있는 최고위원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셨고, 송 대표는 특히 이해찬 전 대표 등 당 상임 고문들 대다수가 원칙대로 가는 게 맞는다고 조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 경선 연기를 반대했던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곧이어 관심은 경선 연기를 요구해온 주자들이 이 결정을 수용할지에 쏠렸습니다. 발표 2시간 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일방적이고 독단적 결정이라고 반발해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지만 이광재, 정세균, 이낙연 3명 모두
잇따라 지도부 결정을 수용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충돌은 피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다음 달 초중순 경선 후보를 6명으로 좁히는 예비 경선을 치른 뒤 9월 5일에 본 경선을 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까지 진행해 늦어도 9월 10일 당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SBS 강민호입니다. 야권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대안주자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한편에서는 현직 감사원장으로서 헌법상 임기가 반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 출마용 사퇴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통학을 도왔다는 중마고우 강명훈 변호사는 SBS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주말 최 원장이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아버지를 찾아뵙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원장 주변에선 부인 등은 반대하지 않는 만큼 대선 출마 선언 전에 예비역 대령인 아버지를 설득하려는 듯하다고 귀띔했습니다. 최재형 원장은 내부 회의를 주재하는 등 평소처럼 일정을 소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사퇴할 거라는 전언까지 잇따르자 여권은 날을 세웠습니다. 임기를 채우지 않고 출마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조직에는 저는 마이너스 효과가 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원장은 대선 출마의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헌법상 내년 1월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만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최 원장이 곧 사퇴는 하지만 대선 출마 여부는 시간을 더 두고 밝힐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는 29일 출마 선언을 앞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71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은 예금과 보험 2억여 원을, 부인은 예금 51억여 원과 부동산 등 69억여 원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연이틀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배송이 돼가지고 직접 이래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흠의해서 안 되겠다. 그럼 반품을 하는 거예요. 경선 일정표가 짜인 여당에 야권 주자들의 등판이 가시화하면서 대선 구도도 점점 틀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LA 카운티의 일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보건국도 긴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것은 백신 접종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빅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